안녕하세요. 김민기입니다. 이번에는 칵테일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전문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부담 없이 그리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학습이란 사실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칵테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든지 다양한 목표가 있으실 건데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 일단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천천히 큰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주류, 음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와 큰 분류, 어떻게 주류와 음료를 구분하냐 이런 조금씩 이론적이지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칵테일의 역사와 유래 항상 똑같죠, 여러분. 제가 와인 소믈리에 강의를 할 때처럼 커피 바리스타 강의를 할 때처럼 기본적으로 이 음주류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역사와 유래,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대략적인 역사가 이렇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역사와 유래를 가볍게 한번 보시면요. 640년 포도주에 마유를 첨가했다. 마유는 지금으로 치면 우유 비슷한 겁니다. 그걸로 첨가한 유산균 음료를 만들었고 이슬람에서는 꽃과 식물을 물이나 술에 섞어 마셨다. 이게 식용꽃이나 식용식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갈증 해소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약용을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에서는 이미 음료를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660년 영국인이 펀치라는 흔히 말하는 칵테일 믹스한 그런 베버리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펀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후르츠 펀치 이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보셨고 그냥 가볍게 드시는 거 술, 향신료, 과일, 설탕, 물을 섞어 마시는 거 어떻다? 파티를 하거나 여러분이 뷔페 레스토랑 등을 갔을 때 디저트 코너에 가보시면은 이만한 큰 그런 용기에다가 술도 넣고 향신료 그런 소스나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과일, 사과나 딸기, 배, 계절과일 등 넣고 약간 설탕과 시럽 거기다 살짝 물을 섞고 기호에 따라서 우유도 살짝 섞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디저트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칵테일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다. 뭐죠? 제빙기입니다. 제빙기가 발명되면서부터 칵테일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더운 나라, 이슬람이나 사막이나 이런 뜨거운 지방에서는 칵테일을 만들 때 얼음이 없거나 하면 바로 재료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칵테일이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제빙기가 나오고 시원한 음료에 대한 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들고 먹으면서 칵테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발전을 했다,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빙기가 발달되고 나서 근대적인 칵테일이 등장을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얼음도 그냥 각얼음, 그 다음에 슬라이스 얼음, 그 다음에 동그랗게 된 구형의 얼음, 그리고 크러쉬드 얼음, 살짝 가른 슬러시 같은 얼음 이런 다양한 얼음이 제빙기가 개발되면서부터 널리 활성화가 됐고 각각 칵테일에 맞춰서 그 얼음에 대한 용도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900년 아시죠? 미국의 금주법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피해서 흔히 말하는 밀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밀주를 만들었는데 너무 대놓고 술을 이렇게 마시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주스를 섞어서 마치 음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 칵테일이 조금씩 많이 발전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미국 대사관이 설치되고 8.15 광복 이후에 이제 조금 나라가 뭐 식음료나 음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칵테일이 조금씩 발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칵테일은 기본적으로 수탉, 칵, 코리, 테일 이게 합쳐진 이름이에요. 수탉의 꼬리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뭐 영국에서는 뭐 다른 말의 교배에 태어난 말은 칵테일이라 부른다 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약국에서 코크텔이라는 치료용 음료 그러니까 이게 마시는 음주를 즐기는 것보단 약용으로서 제가 바로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약용으로서 먼저 개발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영국 배가 입항을 하였고 선원이 바에 들어갔는데 나뭇가지로 혼합음료를 만들었다. 보통 칵테일에 대한 유래, 기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보통 보면 뭐 기본적으로 조주와 개론이라든지 주자와 개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거의 가장 많이 정설로 보고 있는 그런 이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뭐 해서 콜라데가요라고 대답했다. 이게 수탉의 꼬리, 칵테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류의 분류라고 하면 음료는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 모두를 포함합니다. 음료라고 해서 논알코올, 그다음에 알코올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음료는 베버리지 카테고리 안에는 원래 알코올 음료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음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의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술, 발효주, 증류주, 혼성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알코올 음료. 그 다음에 비알코올 음료,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음료.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커피, 예전 제가 커피 수업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 커피가 있잖아요. 차이가 뭐다? 카페인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인데 디카페인은 카페인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함량이 엄청나게 1% 미만 이 정도로 엄청 낮은 그런 커피를 뜻하는 게 디카페인입니다. 논카페인이 아니라. 근데 이건 뭐죠? 비알코올 음료. 이거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한다? 디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뭐다? 논알코올 음료. 영어로 치면 NON, 논알코올.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갔다. 라고 하는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서 예시와 함께 해당 카테고리를 다시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술은 과실류의 당분과 곡류의 전분을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가 중요합니다. 술은 대부분의 술은 이게 자연스럽게 담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실류의 당분, 설탕과 이런 곡류의 전분, 다양한 곡식에 이런 것들이 한데 믹스가 돼서 혼합이 돼서 이게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만들어져서 이게 알코올 주류로 이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술의 원료는 뭐 전혀 색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실류, 포도, 와인, 아시죠? 사과. 요즘 사과로 만들어진 맥주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곡류, 쌀, 보리.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주의 막걸리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이런 것들처럼 술의 원료는 사람들이 항상 기본으로 인간이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곡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류의 분류, 발효주 이걸 딱 보시면은 발효주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3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알코올 발효가 끝난 술을
직접 혹은 여과를 해서 마신다. 이 말이 뭐냐? 앞서서 알코올, 당분과 효모가 결합하면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효가 끝난 술을 바로 직접 마셔도 되고, 혹은 거기 뭐가 있죠? 그럼 효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효모나 이런 찌꺼기들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이 술을 한번 걸러서 다른 통에다 옮겨 담습니다. 그거를 마시는 술, 이게 발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발효주와 복발효주, 이거는 크게 뭐 신경을 쓰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발효주, 포도주, 사과주. 포도주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죠? 와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사과주, 사과로 만든 와인도 있어요. 대구에서 만든 사과로 만든 와인. 사과는 대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만든 와인.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로 만든 맥주, 이런 것들, 탄산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복발효주, 맥주, 뭐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추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맥주 보리로 만든 맥주, 탁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나 동동주, 이런 부분, 청주, 흔히 말하는 제사, 한국으로 치면 제사할 때 쓰는 그런 술들, 청주보다 백화수복 같은 그런, 딱 봤을 때 굉장히 색깔이 연하고 투명한 그런 것들 되겠습니다. 일본 술로는 청주로 치면 뭐죠?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네, 사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청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증류주.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요 정도.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이 말인즉슨 뭐냐? 발효주가 탄생이 됐어요. 이걸 그냥 마셔도 되지만 발효주를 다시 증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코올 농도를 높이고, 그게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알코올 도수를 높여서 주류를 음용하는 느낌을 확 이렇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대신에 뭐다? 발효주는 액기스가 있는데 그걸 다시 증류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화학 과정을 통해서 액기스의 함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알코올 농도가 높다, 증류주가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점, 78에서 80도의 알코올에 끓는 점, 그리고 98에서 100도 사이 보통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 점, 뭐죠? 차이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끓는 것과 물이 끓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용해서 고농도의 농축된 그런 흔히 말하는 밀도가 꽉 찬 알코올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위스키, 진, 럼, 데킬라, 보드카, 고량주, 소주, 공통적이 뭐죠? 여기 있는 거 증류하여 만든 술, 그리고 알코올 농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스키 40도, 보드카 40도, 보드카는 80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량주 95도짜리 술도 있습니다. 소주도 일반 여러분들 드시는 소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동소주 같은 거, 대표적인 거, 그런 술들 보시면은 도수가 높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류의 소비 추세 자체는 이런 알코올 도수가 높고 밀도가 꽉 찬 술보다는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들이 요즘 대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부분과 대표적인 상품 특징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성주 카테고리가 중에서 세 번째, 발효주, 증류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술의 식물성 향미를 배합한다. 이 말인즉슨 뭐냐? 발효주와 증류주에 식물의 약초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을 다시 배합을 하고, 거기에 그럼 어떻죠? 굉장히 쓰겠죠. 왜?
식물이나 약초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의 감미료와 착색료, 뭐다? 색깔을 부여합니다. 왜? 색깔이 칙칙하면 심미적인 부분에서 음용을 할 때 음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을 살려서 예쁜 색깔로 만들어내기 위해 약간의 착색료를 추가를 합니다. 이건 뭐다? 감미료와 착색료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혼성주를 한번 마셔볼까? 혼성주가 뭐지? 마시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다? 가격이 높은 고가일수록 감미료와 착색료가 자연 성분, 흔히 말하는 뭐죠? 유기농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격이 저렴할수록 감미료와 착색료는 인공화합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크게 소분류로 4가지로 나뉩니다. 뭐다? 약초계, 향초계. 이게 약초, 향초 똑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약초, 향초계, 과실계, 종자계, 특수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략적인 부분만 딱 보셔도 대략 느낌이 오시죠? 약초, 향초. 이거는 식물의 뿌리 이런 것들로 만든 거. 과실계, 흔히 말하는 뭐 매실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자계. 종자계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데 그 뿌리의 종자, 어떤 식물의 뿌리 또는 씨앗 이런 걸로 만든 그런 술이 있고요. 특수계는 이 3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2가지, 이렇게 2가지 또는 이렇게 3가지 이거를 배합하여서 만든 거를 특수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혼성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독적으로 이렇게 마시기도 하지만 칵테일의 기준 뭐다? 기본주,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 베이스에 들어가는 원료에 있어서 첨가가 돼서 칵테일의 풍미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 정도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료의 부분. 청량음료.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콜라, 사이다, 뭐 환타 이런 것들. 탄산가스가 함유되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음료. 진저엘. 진저엘은 생강이 들어간 그런 탄산 음료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생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생강향이 들어갔습니다. 진저엘. 혹시 진저엘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생강향 뭐야? 쓸 것 같아 하시지만 의외로 마셔보면 적당히 달달한 맛과 그 생강향의 알싸한 맛이 살짝 느껴져서 콜라, 사이다보다도 진저엘이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진저엘은 좋아하는 편이고요. 토닉워터. 바에 가면 당연히 기본적이죠. 소다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소다수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라는 말. 동일한 말입니다. 익숙하시죠? 탄산수. 물에 탄산이 들어갔고 다양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고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다양한 제품이 많습니다. 토닉워터는 살짝 단맛이 들어가 있고 이건 역시 칵테일을 마실 때 또는 소주 등을 마실 때 기본적으로 레몬과 토닉워터 그리고 술을 섞어서 마시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호음료.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이를 자체의 맛을 즐기면서 음료를 즐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이건 제가 커피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커피 수업이 몇 위죠? 엄청납니다. 5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인 1인당 평균 하루에 2잔 이상을 마신다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 다음 홍차. 홍차는 뭐죠? 전통적인 티타임. 블랙버스트, 얼그레이, 다즐링 이런 것들. 어디죠? 영국 대표적인 나라. 그리고 인도가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 인도 홍차를 가장 많이 즐기는 나라들. 녹차.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 되겠습니다. 녹차의 종류만 150가지 에서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차, 카모마일, 약간 국화차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퍼민트, 바카향의 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루이보스. 루이보스는 약간 루이보스 바닐라, 루이보스 오렌지, 기본적으로 오렌지와 바닐라 향이 살짝 결합됐고요. 색깔 자체가 오렌지, 짙은 주황빛으로 굉장히 비타민C가 함유가 많이 돼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티입니다. 이런 것들은 티가 유명 브랜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서 이제는 다양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커피, 카페 가시잖아요. 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티 브랜드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셔도 다양한 티를 테이스팅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 영양음료. 영양 성분이 함유된 음료 간단합니다. 주스나 우유 같은 거. 토마토 주스 대표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많이 마시는 주스 두 가지 중에 하나. 뭐 오렌지, 토마토. 토마토 주스는 그리고 다음날 전날에 음주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드시면은 위와 간을 해독시켜준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주스보다는 집에서 직접 토마토를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유. 우유도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일반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고단백 우유, 커피 우유 종류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유는 기본적으로 영양 성분이 함유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영양음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한 번씩만 싹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별표 2개나 3개 정도만 제가 요거는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만 이번 시간에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걸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딱 보시면 나와 있죠. 한눈에 보는 게 편리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쭉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과실용 브랜디, 꼬냑, 알마냑 이런 것들. 위스키도 종류별로 진, 영국 진, 네덜란드 진, 보드카, 럼, 데킬라, 약초, 향초, 과실, 종자, 특수, 탄산, 무탄산, 주스, 우유, 커피, 차. 이렇게 한 번에 딱 나와 있으니까요. 이 개념은 사실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리해요. 앞으로 정말로 내가 바텐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는 바에 대한 창업을 할 거다, 또는 나는 지금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바도 한번 작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홈바, 요즘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홈바가. 그래서 그에 관련한 리큐르라든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칵테일 제조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하셔서 인테리어를 꾸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어떤 술이 있고 요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요 부분은 잘 이해를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첫 시간 일단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첫 시간이라서 가볍게 칵테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후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서서히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류의 분류, 어떠한 분류에 어떤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렸고, 음료도 뭐 청량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 우유, 뭐 영양음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여유롭게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부담 가지지 말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